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빠지는 4장을 하겠습니다. 4장. 빠져버리는데, 전체 4장. 4장 있어요. 4장은, 그런 표현인데, 지금까지 선천도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4장은 후천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5장 참, 5장, 5장, 죄송합니다. 5장이, 5장은 후천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 선천도, 후천도란 개념이 나온 것은 역시 안 지우고 있었는데, 이게 소강절이 황급경세에서 관물 외편에서 역시 이걸 선천도라고 후천도를 했는데, 이 후천도를 그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뭐냐면, 이 현재의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후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강절 같은 경우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선천의 세계와 후천의 세계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나누게 된 계기는 하루로 말하면 오전에 기운이 있고 오후에 기운이 있고, 1년으로 말하면 봄, 여름 기운이 있고 가을, 겨울의 기운이 있듯이, 이 우주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선천과 후천을 돌아간다. 심지어는 이걸 통해서 빙하기와 빙하기, 간빙기죠. 그러니까 빙하기는, 우주의 빙하기는 이 자체 겨울로 보는 거고, 지금 현재 간빙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논리 가지고 요 근래 많은 다양한 역술하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그 신흥 종교 쪽에서는 지금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말을 마시거든요. 다시 말해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한 논리의 토대가 황급경세에서 기준을 한 거고, 바로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김일부 선생이 뭐냐면, 정력이란 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력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정력의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짧은 공부를까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김일부 선생의 이 정력의 이치도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신생한테. 이 괴상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우주가, 지구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삼체선 변해가면서 선천의 세계의 기운과 후천의 세계의 기운이 변해가는 가운데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 갖다가 근간을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천의 세계가 이뤄가는 것은 하나의 생명력의 변화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 5장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 생명력을 뭐라 하냐면, 이 5장의 체가 제일 천한데, 제라는 제는 상제, 임금제, 황제제, 하늘의 상제, 이 제를 갖다가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는 체리? 제는 어떻게 보면 창조주와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원기, 기운, 거대한 원기죠. 이런 건데,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은 이 제라는 기운, 거대한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원기의 변화를 통해서 돌아간다고 본 것이 바로 이 5장과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일단은 5장에 한번 가볼게요. 제 띄우고 초로 띄우고 지나며, 이것도 쭉 읽고 할게요. 전체 리듬 한번 보게. 제호 띄우고 손하고, 상견 띄우고 호리고. 이 호자는 이 뒤에 보는 조사, 이게
그러면 리 같으면 리에 보내줘서 리에서 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코는 뒤에 보내줘. 이게 서로 전치사인데 뒤에 보내줘서인데 세 자리 동안 이거 앞에 띄웠으니까 어떻게 성도 좋아요. 제호손하고 이렇게 제호손하고 이렇게 좋은데 제호손하고 이게 원래 바뀌었죠. 토시로 봐서는 제호손하고 이런데 이상하게 성동할 때는 제호손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에 붙여가 제호손하고 이렇게 됩니다. 도신다 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호손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에서 손께서 가진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견호리하고 치역 띄우고 호신하고 결혼 띄우고 호태하고 전호 띄우고 근하고 노호 띄우고 감하고 성은 띄우고 호간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런데 요 문장을 통해 가지고 소강견이 구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천도를 옛날부터 설계전에서 문장 쭉 내려왔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도식화 시켰다는 거죠. 한국 중에서. 자, 쟤는 진에서 나와서 추로진. 이 쟤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종이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원리를 하루로 생각해 봐도 괜찮고 1년을 생각해 봐도 괜찮고 또 뭐 일생을 생각해 봐도 괜찮고 비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1년을 갖다가 한번 좀 보면은 1년 한 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의 기원인 온기가 지인에서 이 동쪽이 이게 동령이니까 이게 동서 역시 남 이건 안 바뀌죠. 동쪽에서 나와서 그 동쪽은 이게 계절을 말하면 춘이죠. 봄이죠. 춘이 됩니다. 봄에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 제호출이에요. 쟤는 임금은 생명력은 모든 삼라만상의 생명의 기원은 이 봄에서 나온다. 봄기운에서. 그 다음에 제호. 이게 남이지 남. 잘 보셨네. 그래 남. 예. 남. 말은 남이라 결국 글자는 보고 써버립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호손인데 손에서 가지를 해야 돼. 이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이거 원래 그 서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지만 가지런할 제자를 소전에 쓰면 전자를 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할 제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집안을 바라면 할아버지 또는 부모 그 다음 나 같으면은 있는 그대로 균형이에요. 균형 조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평균화된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재하는 세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장 기계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긴 게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욕심 부리는 거 다르고 추구하는 거 다 달라요. 그 다른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이뤘을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이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할 제자. 근데 가지런하다는 것 삼라만상이 자기 모습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이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바로 소원계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삼라만상한테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가지런하게 펴주는 겁니다. 그게 바람이 돼요. 바람으로 펴지는 거죠. 쫙 펴지는 거죠. 그러면 상견홀이라 이때에서는 이에서는 불인데 환이 밝아지니까 정오가 되니까 정오 태양이니까
이거는 보면 뭐 이게 이제 소위 춘문쯤 되겠죠. 춘문쯤 돼. 이 하지니까 이거 하지니까 바로 춘문쯤 되면은 춘문이고 하지쯤 되니까 이때 되면 완전히 삼라만상이 다 돋아나가지고 환히 비치는 거예요. 다시 겨울에 한겨울에 아주 황폐한 별에서 봄이면 조그마한 삭이 돋아나오다가 여름이 되니까 모든 만물들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낸 거예요. 하루 1년째 풀부터 시작해 천년 고목 이파리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볼견자를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볼견자예요. 볼견자 편을 보고, 두 번째 드러날 현자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현자로. 삼라만상이 전부 다 서로를 드러낸다 해서 현자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 형태 있습니다. 볼견자로 해석하느냐, 드러날 현자로 해석하느냐,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 이제 이 개들은 확 드러나가 있는 거죠. 확 드러나. 그래서 서로를 볼 수 있게끔 마음을 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남방에서 뭐냐, 그래서 뭐 나오냐면 그 육아 철학에 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가. 이 개에서 얘가 나와요. 남방에서. 그건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했듯이 여름이 되면은 하루살이 풀부터 천년 고목 이빨이 전부 다 바람이 흔들리면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니까 뭐냐면 서로가 자기 이해 타산에서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네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네가 나이가 많냐, 네가 네가 많이 배우는 적게 배우는 이러니까 인간관계가 혼란해지니까 이때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훌륭한 사람대로 또 못난 사람대로 뭐 얼굴 잘나면 못나 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이 있긴 없기나 그런 있는 그대로 모습을 조화롭게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예라는 거예요. 예라는 거. 그래서 얘는 화라 그래요. 얘는 화에서 난 거예요. 다양성이 어울려 조화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선배를 대우하고, 학교 선생님 대우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인간관계에 서로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바로 예는. 그러고, 치어코골이라. 공께서, 이 역자는 힘써 일할 역자거든. 공께서는 힘써 일해서 치자는 이룰 치자입니다. 공께는 이제 한여름이 딱 지나가면은 땅에서 모든 생명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을 내서 이루는 때예요. 이게 이제 막 청년기이다 장년기 같은 거죠. 막 이제 초가을로 접어드는 거죠. 초가을로. 이때가 중요한 거죠. 햇살 잘 띄어야 되고 바람도 좋아해가지고 열매가 막 익기 시작할 때죠. 이때는 마치 땅에서 만물들이 전부 다 자라나가지고 자기 삶을 이루는 그때예요. 그 다음에 열한호 태라. 태는 이제 정서예요, 정서. 예. 추분이죠. 그러니까 열한호. 따라서 태에서는 기쁘다고 말할 때. 치였고 고니까 곤에서는 자기 일을 갖다 이룬 때고 각자. 이거는 여 나오지만도 이거는 가을이야, 추. 가을이 되니까 만물들이 노력해서 자기를 이루어내니까 자기 열매를 맺으니까 그 결과를 전부 다 기뻐할 때라는 거죠. 바로 태의 경우서 이 태에서는. 그 다음에 정오곤이라. 건에서는 다투어. 이 검기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추분쯤 되는데 여기서 이 검기 오면은 이 인생도 그런데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열매를 맺은 거하고 안 맺은 거. 요거는 이제 빛과 어둠이. 요건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주자는 음양이 다툴 때라 그래요. 음양이. 이 무슨 말이냐면은 씨앗을 보면은 요쯤 되면은 이제 씨앗이 맺혀지는 것도 있고 쭉정이 되다 안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말년인데, 말년에 가서 자기 삶의 열매를 맺혀느냐, 스스로 안 맺혀느냐, 그 문제가 바로 이 금계가 서북에 있으면서, 금계 양이니까, 한계는 양이거든요. 양의 기운이 자기 속에 맺혀느냐, 안 맺혀느냐를 갖다가 자기 내면에서 다투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는 거다. 마치 저녁에 대해서 한낮의 기운이 물러가고 밤 기운은 곧 찰나인데, 인생으로 말하면은 자기 삶에서 자기 열매의 개수를 갖다 얻었냐, 인생에서 내 삶은 정말 제대로 살았냐, 제대로 살지 못했느냐, 그러한 판가름이 나는 때가 바로 옆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다툰다. 극복이다 이기는 경우는 열매 잘 맺은 거고, 진 경우는 쭉증이 되는 거죠. 딱 되돌아보면서 그게 바로 이 금계에서, 그 다음에 노호감이라 이기 때문에, 로자는 유랄 로자인데 감에서는 유를 받아요. 감에서 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으면은 감수인데, 감수는 이게 그 해불양수라 모든 물이 바다에 고일 때 뭐 술에 많은 기운인데, 열매를 맺혔으니까 그 맺힌 열매가 속으로 술에 매디가면서 거기다 수고로움을 위로받을 때요. 자기 한평생 살아온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열매를 맺힌 거에 대해서 이제 수고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되게 이게 한밤, 이 한밤이 겨울이니까, 이 동지 이때 동지니까 한밤이니까, 한밤에 가만 생각하면 이제 정말 내가 인생 그래도 부끄럽게 잘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자기 삶이 위로를 받을 때, 겨울에, 한겨울에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 성언옥간이라, 간계에서는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 새로운 거 이루었다고. 이 간계에서 이루었다는 문제는 생사의 경계인데, 이 관계는 이 종과 시가 같이 있는 거야. 종시가 여기서 이루었으면은 한 해의 농사의 씨앗은 끝났고 새로운 기운을 갖고 떨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요걸 갖다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기제예요. 그 다음 요 이야기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자의 본의를 한번 볼게요.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어떻게 제자는 천지 띄우고 주제라, 하늘이 주재하는 바라, 즉 주관하는 바라는 거예요. 다 생명의 에너지, 모든 존재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재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재의 기운 가지고 삼남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전부 다 손오풍을 제가 바로 손에서는 가지런하게 풀어주고 또 그 제가 모든 것을 보게 해주고, 전부 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유래해주는 게 이런 거죠. 모든 게 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 다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러니까 소자왈, 이것이 소강절, 소홍이죠. 소홍이 왈 차게 띄우고 위는 이 괴의 자리들을 이렇게 진손, 이곤, 태, 근, 감, 간 이렇게 오는 이 괴의 위치들은 내 띄우고 문왕 띄우고 소정이 바로 문왕이 정한 바야. 그래서 문왕의 후천파기라는 건데, 그래서 소위 띄우고 후천지 띄우고 하기라. 소위는 역시 소강절이 한 거죠. 소강절이 후천의 배움이라고 이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오늘날은 문왕 후천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문왕의 후천도라고 부른다는 이 말하는 거죠. 자, 이걸 근간을 가지고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 한 프로가 설명해 주는 그 다음 문제예요. 설명 전체. 자, 보면 만불이 추로 띄우고 지나니 지는 동방야라. 바로 지인께는 동방이라.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5장을 통해 가지고 이 방향 강의 다 놓은 거지. 이것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9,008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동방이니까 아침에 해를 뜨고 1년에 봄이 되니까 시작하는 괴락고에서 진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1년에 새 봄이죠, 봄. 바로 입춘이죠. 입춘이죠. 그 춘분이라 보기 더 좋겠네. 자, 그리고 제호 띄우고 소는 동남이라. 소음계에서 이쪽에 동남 소음계에서 가지런해진다는 것은 소는 동남방이야. 방향이 나왔다. 방향이 동남향. 이게 동남향 아니에요. 방향이 나왔잖아요. 바로. 제야자는 이때 야자는 거세사 강주법입니다. 야자는. 제라는 것은 말이죠. 제라는 것은 은 띄우고 만물지 띄우고 결자야. 만물을 결자는 깨끗할 결자 막이 되는 깨끗하게 가지런해 준 것을 말이야. 깨끗하고 가지런해 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들한테 공평하게 가지런해 준다는 말입니다. 결제란 말이에요. 삼라만상이 그 형태의 모습마다 그대로 가지런하게 깨끗하게 베풀어진 것, 풀어주는 것이 바로 결제예요. 이게 돼요. 그 다음 이하자는 역시 강조 이하 남쪽 이하자는 명이야. 밝은 것이야. 만물이 개 띄우고 상견할세 또는 상현이라고 판독 했지. 두 개 다 표현이 있다고. 상견할세 남방지 띄우고 귀하니. 자, 이꾀란 것은 밝은 건데 만물이 모두 서로 바라볼 수 있으니 또는 서로 드러난 것이니 남방의 개야. 남방의 개니 성인이 남면이 띄우고 청 띄우고 천하하여 향명 띄우고 이치하니 개 띄우고 취저 띄우고 차이라. 바로 성인이 남쪽을 향해서 천하의 소리를 들으니, 야,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성인 지도자는 들을 참자 중요한 게 들을 참자.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 자기 주장을 하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요구하는 거지. 원망 요새 소리. 그 소리에 맞게끔 베푸는 것이 지도자가 있죠. 성인들에게. 들을 청자가 정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에 부족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점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리더고 성인 할 일이에요. 그래서 향명이 이치라. 그러면서 비틀려 밝은 것을 향해 다스려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거죠. 지도자는 밝은 것을 향한다는 것은 대긍정입니다. 어두움은 부정. 다시 말해서 미움, 원망, 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밝은 것은 대긍정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사의 고비고비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하는데도 지도자는 늘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죠. 자, 어느 정도 재밌는 요걸 실험하는 거 봤는데, 그 신문랑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신문 본 같은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원망, 미움, 한이 있는 사람의 그 침 같은 걸 받아가 모아가지고 그 기운을 모아가지고 쥐한테 줬더니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요. 그 기운이. 그럼 보수님 어떤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늘 긍정적이고 늘 밝고 상대를 배려하면은 그 기운이 뇌파를 갖다가 이렇게 소위 말 도파민이나 그 세로토닌 같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사람의 뇌를 다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명이치란 말은 끊임없이 밝은 것을 향한다는 것은 늘 긍정적 에너지로 사람들한테 희망과 미래 꿈을 긍정 에너지로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개, 치저, 타라. 개 띄우고 치저 띄우고 타라. 모두 대의가 이 꾀에서 취한 뜻이야. 이 꾀에 취한 뜻이야. 자, 그 다음 곤야자는, 곤이란 것은 지하, 땅이야. 만물이 개 띄우고 치양은 할때 모두가 이를 치자 기를 할자. 언자는 대명사에 따라 어지 어차로 대명사에 따라 여기에서 기름을 이루라. 땅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존재는 자기 기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길러가는 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언자가 대명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에서 바로 이런 각자 만물은 자기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고로 왈 취업 띄우고 호시나 권에서 자기 수고로움을 이룰 수 있어. 자기 고생함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각자 누구나가. 자, 그 다음에 태괴. 태는 정취하라. 이 태는 바로 이 정취야. 태는 정취하네. 바로 가을이야. 정가을이야. 바로 가을이야. 그러니 만물지 띄우고 소 열려라. 만물지 띄우고 소 열라. 만물이 전부 다 기뻐하는 바람. 인생의 마무리, 한 계절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봤을 때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는 모습의 기운이 마치 연못에 바람이 불면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면서 웃는 듯한 모습처럼 이 태계는 바로 삶에서 자기 자신의 이룬 결과를 보고 바로 기뻐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가을에서. 고로 발 띄우고 열언 띄우고 호태라. 그러므로 이 태계에서는 기뻐한다고 말했어. 기뻐한다. 자, 이런 거죠. 자, 전호 띄우고 건은 띄우고 서복지 띄우고 걔는. 자, 건에서 다툰다. 전호 건에 다툰다. 그런데 건은 서복지 개. 서복지 개. 서복지 개. 그러니까 은 띄우고 음양 띄우고 산방제라.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서로 부딪힐 때야.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하루가 끝나고 밤으로 뒤가는 저녁 무렵이죠. 1년이 마무리하면은 이제 가을에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곡식으로 남을 것이냐 쭉쭉으로 날아갈 것이냐 그 경계죠. 가을에 정취에서는 결실이 맺어졌는데 그 결실이 바람에 날려서 쭉쭉으로 날아갈 것이냐 곡식으로서 창고에 들어갈지 결정이 날 때가 그 상태, 건계이죠. 이때 인생의 판가를 만든 거예요. 한 인간의 삶도 이때 되면 정말 스스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스스로 판단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양이 서로 부딪히는 거야. 이때는 이제 음의 기운, 수렴에 들어가는 경우도 음의 기운 강할 때, 수렴하는 음의 기운 강할 때 이제. 그래 그 음 속에 양이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감자는 수야니, 감이란 것은 물이니 정 띄우고 북방지 띄우고 괴하니 노괴하니. 이거는 바로 정북의 괴야. 정북의 괴하니 바로 정북의 괴하니 노괴라. 위로받는 괴. 이제 고생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지고 있듯이 인생을 말하면 잘 그려 살아왔다며 스스로 반점해서 삶의 위로받는 순간의 괴약이야. 그런 거예요. 괴하니 만물띠 띄우고 속이라. 만물들이 바로 돌아가는 거야. 마치 만물이 바다, 모든 물들이 바다의 한 곳을 있듯이 사람도 모든 존재도 이때는 근원으로 돌아갈 때야. 근원으로 돌아갈 때야. 한밤이고, 계절만 한밤이고 겨울인데. 근원으로 돌아갈 때야.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새 생명의 창출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고로 왈 노호감이라. 그래서 감꾀에서 위로받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꾀에서 스스로가 위로받으면서 잘 했다는 것은 씨앗이 그대로 하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지인께로 가는 건데 새로운 삶인데 이 경계에서 생사가 다 여있는 거죠. 인생도 결국은 삶을 살았을 때 마무리해서 이 자기 스스로 반체해가지고 자기 내면에 빙그레 웃으려지는 삶은 그 다음 삶이 천당이든 지옥이 당당할 수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 새로운 지인의 세계에 못 올라가는 거죠. 중음신으로서 떠도는 게 있죠.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삶을 잘 사는 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그 마지막에 간께가 돼요. 간께. 간은 동북지 띄우고 개. 이 동북에. 이 동북에는 새벽이죠. 바로. 이 동북지 개인다에 이 동북의 개인데 동북지 괴한이 만물지 띄우고 소 띄우고 성종이 띄우고 소 띄우고 성시할세. 고로왈 성은 띄우고 호간이다. 만물이 종을 이루고 여기서 씨앗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위로받고 나서 한해 종을 결과는 한 인생 종을 이루고 새로운 진해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는 문이야. 종을 이루고 또 새로운 시를 이루는 바야. 바소자는 앞에 종시와 성종과 성시를 갖다가 명소화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했지만도 왜 이렇게 동양 사상에는 종이 먼저고 시가 다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에 선생님이나 저는 이 순간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 종으로 가는 종으로. 종을 잘 이루어야만이 새로운 시작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종을 이루는 방법은 이 순간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사냐에 따라서 내 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미 내가 시작된 삶을 갖다가 처음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죠. 아까 그거는 영리야. 이미 지나간 것은 순리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종을 잘 마무리하는 걸로 가려야만이 새로운 시작은 어떤 시작이 되든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열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순간에는 종을 이루는 게 바로 앞선 거예요. 종을. 내가 이미 살아있는 순간에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세계가 죽음 다음에 세계가 될지 바로 내일 아침이 될지 간에 하여간 이 순간에 내가 종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침의 태양을 또 새로운 죽은 다음에 세상을 갖다가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종이 먼저 종을 잘 이뤄야 됩니다. 그러면 더현지 시작도 잘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바로 성종, 종을 이루는 바이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시라. 고로 왈 성은 호간이 간에서 이룬다고 말이야. 성은 호간이야. 간에서 이룬다고 말이야. 이 간에서 동북에서 아침 새벽에 첫 기운이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열리듯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하루를 말하면 오늘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새로운 아침이 오듯이 그렇게 이 생명의 생명이 시작해서 하나의 생명이 끝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다시 씨앗으로 가서 다시 또 새로운 씨앗으로 가서 이렇게 순환하는 원리의 이치가 바로 후천팔계도에 있다고 본 거고 이걸 갖다가 통해서 소강견이 이렇게 후천팔계도라는 도를 만든 거죠. 위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위치가.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끝나면 하나의 세계가 이어지는 무한순환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후천팔계에서는 시작과 끝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순환의 원리가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서 이거 한 거죠. 그런데 이 5장의 재미있는 것은 투자에 많이 볼게요. 본이 상은 띄우고 지하고 차은 띄우고 만물지 띄우고 수세이 띄우고 지외라. 상은에는 제라고 말하고 제추로 지나고 있겠죠. 제라고 말하고 차은 여기에서는 만물지 수시 따를 숫자 제니까 제를 따라서 출입하는 것을 말해서 그러니까 이 후천팔계 이 모든 변화들은 그 속에 보이지 않은 생명력, 보이지 않은 하나님, 보이지 않은 창조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이 흐름이. 그런데 자 마지막에 재밌는 게 뭐냐면 주제 본인인데 또 보면 자 5장 전체의 본인인데 5장 전체의 본이에요. 아까 그거는 바로 2절에 대한 본이고 지금 5장 전체 본인데 차장 띄우고 소추 띄우고 괴이지 띄우고 서름 이 장에서 미루어가는 괴위지스러움 괴의 위들에 대한 설명은 다 띄우고 미상이야. 모두 다
상세하지는 않다. 모두가 다 상세하지 않다. 다시 말,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주자 이야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얼떡무리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설이라 끝날 수 있어요. 설에 끝날 수 있는 뒤에 다미상자야란 말을 갖다가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주역에 대해서는 주자도 이 주역에 대한 이치를 본인이 다 터득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상당히 솔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안 써도 될 이야기도 뭐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내가 생각한 이 이치가 틀림없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치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고려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나는 상세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주자가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뭔가 이 선생님이 쓴 본의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좀 더 보충해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자의 말이 나는 이것을 미완의 책, 완성하지만 미완의 책으로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 주자 의뢰 보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상당히 평생을 공부했지만 주자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는 토로했다는 볼 수 있는 거 바로 이렇게 이 글에서 보듯이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들어가면은 좀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기 구청 판례들 보면 말이죠. 이게